안녕하세요. 저는 애쉬소프트에서 일하고 있는 신인종이라고 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이번 주제는 식생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이라는 주제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식생 관련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가요? 혹시? 네, 많이 계시겠죠 아마. 네. 그 머티리얼을 짜다 보면 이제 이런 건 좀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을 많이 모아봤고요. 네. 보통 그 식생 관련한 에셋을 만드실 때 주로 어떻게 작업들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뭐 마켓플레이스에서 사시거나 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짜시나요? 머티리얼? 직접 짠다 하는 분 혹시 손 들어주시? 네, 네. 많지는 않으시네요. 네. 근데 보통 마켓플레이스에서 사면 뭐 우리 게임엔 잘 안 맞거나 아니면 뭐 너무 머티리얼이 좀 지저분하거나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머티리얼을 직접 손을 좀 보셔야 되는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식생, 그것은 무서운 것이죠. 네. 물론 게임에서 뭐 많은 프로젝트들이 캐릭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배경에서 특히 자연물 같은 거는 되게 할 일이 많아요. 렌더링도 멋있어야 되고 또 많이 그려야 되잖아요. 식생이니까. 그리고 막 흔들리거나 뭐 그런 움직임도 표현해야 되고 또 캐릭터 지나갈 때 막 뭐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으시지 않아요? 뭐 캐릭터 지나갈 때 이렇게 좀 흔들려야 되지 않아? 뭐 좀 누워야 되지 않아? 막 근데 왜 그걸 나한테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경우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일단 네 개의 주제로 일단 진행해 볼 텐데요. 가볍게 일단 양면 렌더 활용하는 법이랑 그리고 하이트 블렌드 그리고 라이트 매스 트릭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이 좀 긴데 렌더 투 텍스처를 이용해서 풀 인터랙션을 표현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면 렌더 활용하기. 보통 나무 이제 모델링 하시면 쉐이딩 모델은 뭐 투사이디드 폴리지 모델 쓰시고 그래서 양면 렌더 쓰시잖아요. 투 사이드. 근데 나무 모델링을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요 그림처럼 하면 참 좋겠죠. 가지와 잎이 분리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파리가 화렵수이고 앞면 뒷면이 되게 명확한 모델링이면 이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투사이드 폴리지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 게임 에셋으로 이제 올려놓으면 막 욕해요. 막 야 이거 버텍스 너무 많잖아. 막 줄여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니까 실제 게임에서 쓰기에는 너무 힘들죠. 이런 거. 보통은 어떻게 쓰시냐면 이제 십자 모델, 흔히 십자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 막 면을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돼가지고 이파리가 많은 것처럼 표현하거나 대부분이 또 이제 뭐 침엽수들이 많죠. 그 뭐 소나무라든지 뭐 그런 거. 그리고 보통 이제 잎하고 나뭇가지를 그냥 한 면에 다 같이 그려 넣어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버텍스를 줄여야 되니까.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그대로 쓰시면 아마 이상하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앞면은 그런 대로 나오는데 뒷면이 볼록한 느낌이 안 들어요. 보통은. 뒷면이 오목하게 보이거나 너무 어둡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머티리얼을 짤 때 이거를 많이 이제 쓰시게 될 텐데 양면 렌더를 할 때 머티리얼에 투사이드 사인 노드를 쓰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앞면을 그릴 때는 1이 넘어오고 뒷면을 그릴 때는 마이너스 1을 넘겨주는 애인데요. 보통 이거를 이제 문서에서 찾아보시면 원리얼 문서에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쓰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노멀 맵에 투사이디드 사인을 곱해서 쓰면 뒷면도 앞면처럼 나옵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곱하면 사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렇게 쓰면 어지간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아마 스피드 트리 같은 거 그대로 임포트 하시면 스피드 트리에서도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역광일 때 문제가 생겨요. 이 버텍스 노멀은 그 뒷면 그릴 때 뒤집어 주지만 이걸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뒷면이 앞면 방향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역광일 때 앞뒷면이 다 어두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뭐냐면 뒷면이 뒷면인 건 괜찮은데 그냥 오목한 걸 볼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버텍스 노멀 방향은 유지하고 탄젠트하고 바이노멀에만 이렇게 투사이드 사인을 곱해주시면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플러스3 만든 건데요. 예, 한 자릿수를 이제 세 자릿수로 만드는데 x, y에는 이 투사이드 사인을 곱하고 z에다가만 1을 곱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앞에 왼쪽에 비포라고 되어 있는 게 그냥 그냥 폴리지 투사이드 사인 안 곱한 거고요. 두 번째 게 투사이드 사인을 탄젠트 바이노멀에 곱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렌더링을 해보면 그 비포를 보시면 약간 어색한 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 뒷면을 그리는데도 이쪽을 보시면 여기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실제로 라이트하고 역광인데도 역광이 반대 방향인 쪽이 밝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업을 하면 이렇게 라이트 방향 쪽이 밝아지는 그리고 이제 약간 아래쪽을 보면 실제로 라이트랑 반대 방향인데 반대 방향이 지금 밝죠. 이렇게 하면 이제 볼록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오목하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탄젠트랑 바이노멀에 곱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이제 주로 또 쓰이냐 하면 다른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사슬 같은 거 많이 작업하시잖아요. 그 게임 만들다 보면 사슬 모델링은 거의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사슬 일일이 다 모델링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모델로 사실 많이들 쓰시는데 사슬을 쓸 때에도 이렇게 탄젠트랑 바이노멀에다가 투사이드 사인을 곱해주시면 양쪽 면이 사슬은 양쪽 면이 볼록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요게 그냥 양면 렌더만 한 거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앞면인데 이쪽 면은 둘 다 볼록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뒷면을 보면 얘는 좀 어색해요, 뭔가. 근데 얘는 얘를 그릴 때랑 마찬가지로 뒷면도 볼록하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젠트 바이노멀에다가 투사이디드 사인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 모델을 많이들 쓰실 텐데 이렇게 표현하시면 아마 원하시는 결과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이트 블렌드인데요. 하이트 블렌드는 뭐냐면 보통 이제 나무 기둥이나 이런 뭐 벽이나 이런 데 보면 이끼, 흙 뭐 이런 거 섞으시잖아요. 레이어 블렌드를 섞잖아요. 근데 그냥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그 러프라고 부르는 거,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그냥 쓰시면 이제 막 버텍스 컬러 물려가지고 보통 이렇게 막 칠해가지고 쓰시는데 그러면 되게 그 중간 경계가 흐리멍텅하죠. 막 그 그라디언트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한테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배경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슥슥 칠하면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잘 되는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죠. 보통 이게 왼쪽에 보이는 게 그냥 버텍스나 이런 거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할 때인데 이거를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요런 거죠. 이렇게 아이고. 왜 잠깐만요. 멈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보통 이런 정도의 디테일을 원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냥 선형 보관을 하면 이제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이제 하이트 러프, 여기 보이시는 이 하이트 러프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하이트 러프를 쓰시려면 하이트 맵이 하나 필요합니다. 근데
하이트맵이 뭐냐 하면 보통 여러분 이제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같은 거 많이 쓰시니까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쓸 때 하이트맵도 같이 뽑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거 보통은 테셀레이션에 쓰이는데 이렇게 하이트 블렌드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그 테셀레이션에 쓰이는 것보다는 레벨을 조금 조정해 주시면 좋아요. 이게 섞이는 걸 보시면서 조금 레벨을 바꿔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두 개 레이어를 섞는데 두 레이어가 모두 하이트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보통 이렇게 섞으시면 됩니다. 그 먼저 그려야 하는 아래 레이어의 높이 맵은 반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려야 하는 레이어 덮을 레이어의 하이트 맵을 그냥 굴리셔서 이 둘 사이를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고 걔를 이제 하이트 맵으로 물려주시면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 상태는 그냥 아래 레이어만 사용한 거예요. 그 벽돌의 하이트 맵만 사용해서 섞은 경우고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섞으면 아이고 넘어갔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섞으면 풀이 좀 더 이제 튀어나오면서 풀의 모양을 디테일하게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네. 풀의 모양을 디테일하게 살려줄 수가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쓰시면 하이트 블렌드를 잘 쓰시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냥 아래에서 위로 그라디언트로 섞고 있는 건데 여기에 하이트 블렌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한 블렌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나무나 혹은 이제 뭐 이런 벽돌류 같은 거 쓰실 때 요거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또 있죠. 나무에 이끼 섞는데 나무를 보통 하나하나 배치하진 않으시잖아요. 폴리지로 뿌릴 건데 이게 섞이는 모양이 다 똑같으면 좀 어색하지 않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랜덤하게 섞이면 안 되나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퍼인스턴스 랜덤이라는 노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폴리지처럼 인스턴스 메쉬를 그릴 때 각각의 인스턴스에다가 랜덤한 값을 뿌려주는 애인데요. 얘를 쓰시면 이렇게 블렌드 웨이트가 조금씩 다르게 사실 이게 같은 머티리얼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높이가 조금씩 다르죠.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버그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용하고 나서 맵을 저장했다가 다시 열면 랜덤이 안 들어오는 버그가 있어요. 근데 플레이를 누르면 다시 랜덤이 들어옵니다. 에픽에서 좀 버그를 잡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래라 에픽. 세 번째입니다. 라이트 매스 트릭. 이거는 제가 작업을 하면서 이런 거 좀 없나 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발견한 건데요. 보통 이제 나무 그림자가 너무 어두워서 생기는 문제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나뭇잎은 보통 빛이 투과되는 재질이잖아요. 그러면 나뭇잎을 투과해서 드리워진 그림자라면 그냥 나무 가지나 나무 통에 의해서 드리워진 그림자보다는 좀 더 옅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생기죠. 보통 이런 거 보시면 여기 나무 통이나 가지 쪽은 굉장히 진하게 그림자가 드리워지지만 나뭇잎 쪽은 연하게 들어오잖아요. 물론 이런 현상이 뭐 자주 보이진 않지만 이런 걸 표현하고 싶다. 안타깝지만 이게 실시간 그림자에서는 안 됩니다. 실시간 그림자에서 CSM에서는 이걸 구분해줄 방법이 없는데 라이트 매스를 만약에 굽는다고 하면 왠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라이트 매스 리플레스라는 노드가 있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실시간 그림자를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처리할 때 하고 라이트 매스를 구울 때 머티리얼 스위칭을 해주는 녀석이에요. 이 녀석을 써서 혹시 그림자를 구울 때만이라도 좀 연하게 할 수 없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실제로는 실시간일 때는 그냥 알파 값을 넣지만 여기 라이트 매스일 때는 디더링
이거 가끔 쓰시잖아요. 디더 AA. 예. 요거를 물려서 하면 어떻게 되나 하고 봤더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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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우면 이렇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디더 마스크를 나뭇잎에다가 적용해서 구운 거예요. 네. 아까 봤던 그 사진하고 비슷하죠. 네. 그리고 실시간 그림자가 오른쪽이에요. 실시간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냥 막연히 다 어두운데 라이트 매스를 이렇게 트릭을 써서 구우면 이런 식으로 연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덤으로 셀프 섀도우도 보통 너무 짙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나무 그림자가 자기가 자기한테 들이우는 그림자가 너무 짙어서 막 너무 까맣고 그렇다고 이제 원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도 같이 해결이 됩니다.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얘가 그냥 구우네. 그리고 얘가 디더 마스크를 써서 구워냅니다. 실제로 다르죠. 라이트 매스는 뭐 꼭 나무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경우에도 쓸 수 있죠. 뭐 창문 먼지 그림자라든지 뭐 커튼처럼 빛은 투과하지만 그림자가 생기는데 또 완벽하게 막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곳에다가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디더링이라서 바닥이 너무 깨끗하면 조금 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주제였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았네. 많이 남았네요. 근데 이게 길어요. 이게 기니까 조금 네. 괜찮습니다. 자, 캐릭터가 이제 지나가면 보통 이제 풀이 이제 비켜주거나 누워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요구 사항들 많이 받으시죠. 그 이제 배경 작업하시는 분들은 뭐 젤다의 전설 뭐 유명하니까 여기 보시면 링크가 여기 서 있는데 여기 있는 풀들이 이렇게 딱 누워 있죠. 옆으로. 그래서 풀을 눕히는 건 뭐 어떻게 하냐면 버텍스 옵셋으로 눕히죠. 보통. 그 아마 콘텐츠 예제 파일 보시면 열어보시면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캐릭터 위치를 맞춰서 얘가 누워야 되는데 어떻게 그 캐릭터 위치를 얻어오나요? 라고 하면 그 컨텐츠 예제 보면 그 파라미터 컬렉션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파라미터 컬렉션으로 캐릭터 위치 값을 얻어와서 그걸 이제 XYZ를 이제 자기 피벗 값이랑 비교한 다음에 이제 눕히는 방법을 쓰시는데 이걸 찍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시하는 건 다른 방법입니다. 네, 이거는 컨텐츠 예제를 열어보시면 나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캐릭터의 위치를 지금 하나를 넘겨주잖아요. 만약에 캐릭터가 여러 명이면 어떡하나요? 우리 게임은 온라인 게임인데요. 캐릭터가 많으면 풀들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온라인 게임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고민 때문에 렌더 투 텍스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렌더 투 텍스처가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언리얼 문서에 찾아보시면 요 문서가 나올 거예요. 블루프린트에서 그 렌더 타겟에다가 실제로 원하는 그림을 실시간으로 게임 중에 그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맵에다가 이제 텍스처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는 여러 데이터를 하나의 맵에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블루프린트를 물론 좀 쓰셔야 됩니다. 아까 뭐 저 파라미터 컬렉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블루프린트가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 캐릭터에 반응하는 풀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이 렌더 투 텍스처를 할 거니까 렌더 타겟 텍스처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렌더 타겟에 그릴 머티리얼, 그리고 블루프린트가 필요한데 저는 컴포넌트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제 풀에서 그 렌더 타겟을
읽어와서 내가 피해야겠구나 말아야겠구나를 판단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풀 머티리얼에 쓸 함수 요 4개의 준비물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렌더 타겟 텍스처는 어떻게 만드나요? 뭐 이거 뭐 만들어 보신 분들은 쉬우실 텐데 그냥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오른쪽 눌러서 생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누르면 영어네. 여기 보시면 머티리얼하고 텍스처 여기 항목에 보시면 캔버스 렌더 타겟도 있고 그냥 렌더 타겟도 있어요. 렌더 타겟 2D 뭐 이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걸로 이렇게 만드시면 생겨요. 요거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서 속성도 바꾸실 수 있고 이렇게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실제 이제 브라우저에 있는 SS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액세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팅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은 제가 이 RTT를 어떻게 쓸 거냐면 노멀 맵처럼 사용할 거거든요. 노멀 맵은 벡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같이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6F라고 써진 게 이게 중요한데요. 16비트 플로트형으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보통 그냥 바로 생성하면 RGBA 16F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B 채널, A 채널은 필요가 없어서 RG만 쓸 겁니다. 지금 보시면 리소스 사이즈가 지금 256 해상도인데 512KB잖아요. 킬로바이트잖아요. 킬로비트지. 킬로비트인데 이거를 RG 16F로 하시면 딱 반으로 줄죠. 메모리도 이렇게 아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쟤는 렌더 타겟은 준비가 됐고 렌더 타겟에 그릴 이제 머티리얼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렌더 타겟에 그릴 머티리얼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렇게 생긴 텍스처를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노멀 맵으로 그냥 언리스로 만드신 다음에 임시브 컬러에 물려주시면 돼요. 이 DT는 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블루프린트에서 이 머티리얼을 호출할 겁니다. 캐릭터의 위치에 미는 방향 정보를 기록하는 용이에요. 벡터 정보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얼로 네거티브 이미시브 컬러라고 있죠. 요거를 체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기본 개념이 이렇습니다. 캐릭터가 있다고 하면 캐릭터 기준으로 이렇게 미는 방향 벡터를 기록을 해두자라는 거죠. 자, 이 머티리얼까지 준비를 했으면 이제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블루프린트 컴포넌트를 준비할 거예요. 블루프린트 컴포넌트는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블루프린트 클래스 있잖아요. 이거 누르시고 보시면 액터 컴포넌트, 신 컴포넌트 이렇게 있는데 뭐 저는 액터 컴포넌트를 썼습니다. 신 컴포넌트를 쓰셔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트랜스폼이 필요가 없어서 액터 컴포넌트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그냥 이렇게 만드시면 생성이 돼요. 여기다가 이제 블루프린트 코딩을 하시면 돼요. 블루프린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드로우 그래스 컬리전 이거는 이제 제가 커스텀 이벤트로 쓴 거고 명령이 들어왔을 때 글이라는 거죠. 사실은 요게 이 세 개가 세트인데 비긴 드로우 캔버스 툴 렌더 타겟하고 드로우 머티리얼 하고 그다음에 엔드 렌더 타겟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까 준비한 그 렌더 타겟을 여기다 물리시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했던 그 머티리얼 있잖아요. 렌더 타겟에 그리는 머티리얼 그 녀석을 여기다 물려주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컴포넌트를 캐릭터에 붙일 거예요. 근데 캐릭터의 위치를 액터 로케이션을 얻어와서 걔를 x, y 좌표를 벡터 2D로 만든 다음에 여기 렌더 타겟에 적절한 위치를 지정해주고 거기다가 이 머티리얼을 그려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점은 제가 프랙션을 썼다는 거죠. 프랙션을 써서 반드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만 넘어오도록 반복해서 넘어오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원하는 클래스에 요 이렇게 컴포넌트를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잠깐만. 자, 지금은 제가 이 그냥 서드 퍼슨 캐릭터에다가 적용을 했는데요. 보시면 여기에 제가 이렇게 넣었죠. 아까 제작한 컴포넌트를 그렇게 제작을 했다면 여기에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시면 돼요. 추가를 하시고 제가 지금은 그 컴포넌트를 그냥 매틱 호출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매틱마다 그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바닥에다가 그 렌더 타겟을 물렸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캐릭터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그리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캐릭터가 이렇게 그리면서 돌아다니면 얘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실제 시연은 방금 전에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이제 풀 머티리얼을 함수를 만들면 돼요. 풀 머티리얼은 미리 준비된 렌더 타겟을 이렇게 샘플링을 합니다. 아까 그릴 때 스케일에 맞춰서 그리고요. 자기 피벗이 있는 위치를 가지고 렌더 타겟을 샘플링해서 그러면 자기 밀어내는 방향값이 나오겠죠. 그 방향으로 버텍스를 밀어줍니다. 아까 준비한 그 렌더 타겟이고요. 네. 그리고 풀 그냥 쓰시는 풀 머티리얼에다가 이 함수를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벗을 물려주시면 되고요. 이거 웨이트는 뭐냐면 그 바닥에 붙은 움직이면 안 되니까 뿌리 부분이 안 움직이게 하려고 웨이트를 준 거고요. 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피해 다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하면 여러 캐릭터가 돌아다닌다고 해도 각각의 캐릭터들이 다 자기 컴포넌트를 가지고 렌더 타겟에 그릴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플레이어 수를 늘리고 플레이를 하면 왜 안 뜨지? 잠깐만요. 자, 여기 제가 이제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얘가 돌아다니고 또 다른 애가 돌아다닐 거예요. 이렇게. 네. 왜냐하면 3명이 나오면 3명의 캐릭터가 다 각자 렌더 타겟에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 렌더 타겟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남으니까 저희 요거 피벗 페인팅을 한 건데요. 잠깐만요. 얘를 이렇게 칠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피하죠.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났네요. 좀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혹시 질문이 없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신가 봐요. 예. 네. 예. 저 마이크가 갑니다. 네. 나오고 있어요? 블루프린트 자체가 지금 모바일에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블루프린트를 모바일에서 쓰기가 어렵다고요? 예, 지금 네네. 이게 무거워서 아, 프로그래머가 이제 코딩을 짜 주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관련해서 저렇게 사용하면 혹시 과부하나 이런 문제가 좀 없는지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는지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아, 퍼포먼스요. 예. 아, 이게 지금 제가 그 매틱 호출하게 했기 때문에 뭐 무겁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게 틱은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얼마나 자주 틱이 들어올 건지 여기 보시면 이제 틱 인터벌도 설정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보통 캐릭터의 경우에 그 항상 그리는 게 아니라 보통은 땅에 붙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뭐 점프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안 그리면 되는 거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그 모든 풀이랑 이 모든 배경에서 얘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LOD 같은 걸 써서 그 먼 거리는 안 그리도록 처리를 하는 편이 좋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반복되니까 타일링이 돼서 반복되기 때문에 가까운 쪽에서만 이걸 샘플링하고 멀리서는 샘플링하지 않고 또 가까이 있는 캐릭터만 이걸 그리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무거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모바일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용을 좀 더 충실히 준비를 했었어야 하는 건지. 예, 지금 네. 아, 네. 이렇게 눕는 거 알려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캐릭터가 움직일 때 풀이 누웠다가 이제 일어나는데 네네. 지나간 자리에 풀이 계속 누워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다시 안 올라오고? 계속 누워 있게요. 예. 지금 잠깐만요. 렌더 예.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앤데 지금 보시면 트랜스루센트로 블렌드 모드를 쓰고 있잖아요. 계속 덮어서 같은 값을 그리게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에디티브로 한다 그러면 렌더 타겟에 있는 내용에 계속 애드를 하겠죠. 물론 이제 한계는 지정을 해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지나가면서도 아마 계속 눕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간도 남는데. 네. 네. 잠깐만요. 캐릭터 수를 줄이고. 네. 아까는 안 되더니 이제서야 되네. 네. 이건 지금 델타 타임을 천천히 넘겨서 그런 거고요. 아까 틱을 제가 조절했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네. 말씀하신 대로 아까 누웠던 풀이 계속 그대로 있죠. 네. 네, 이렇게 처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신 글로벌하게 어딘가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기는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무거워져서 그런 건가요? 지금 이게 무거워진 거냐는 질문이신가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되돌려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되돌리는 애는 지금은 이게 그 컴포넌트에 붙인 거기 때문에 모든 캐릭터가 그릴 거잖아요. 근데 원래대로 돌리는 애는 어딘가에 한 명이 해야겠죠. 그래서 글로벌한 곳에서 처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고요. 사실은 그냥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이건 좀 다른 이슈인데 네네. 저희 팀에서 해결을 못한 이슈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네네. 이게 레벨이 A랑 B 레벨이 있으면은 네. 이제 그거 레벨을 스트리밍 동시에 해서 껐다 켰다 하면은 약간 탁탁 튀기듯이 이렇게 레벨이 껐다 켰다가 되잖아요. 그게 업로드 할 때 생기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레벨 히칭? 두 가지 레벨 네. 한 번에 켰을 때 한 번에요. 예. 두 가지 레벨이 켜져 있을 로드를 스트리밍 레벨 로드를 그러니까 두 개를 한 번에 로드할 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하나가 있고 그 네. 집이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 레벨이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같은 위치에 이제 집이 있는 거죠. 그때 그렇게 처리하신다고요? 그거를 이제 두 레벨을 이렇게 껐다 켰다 해가면서 그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싶은데 그 과정을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머테리얼을 사용하지 않고? 레벨 스트리밍을 천천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마 두 개를 이제 하나를 내리면서 하나를 올릴 때 튀는 문제는 그게 저희도 히칭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았는데요. 그거는 아마 패킹을 해서 실제 게임 플레이를 할 때는 훨씬 적어질 거예요.
에디터에서 플레이할 때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전혀 다른 질문이네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캐릭터가 서 있는 상태여서 풀이 네네. 눕는 범위가 늘 네. 이제 캐릭터 반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네, 만약에 맞습니다. 덩치 큰 캐릭터가 바닥에 꿍 하고 눕는다거나 했을 때 네네. 더 많은 양의 풀이 눕는 것도 구현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네. 지금 제가 만든 컴포넌트는 그냥 액터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캐릭터 하나에 어떤 클래스든 하나만 붙이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컴포넌트를 씬 컴포넌트를 만드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러면 캐릭터한테 여러 개를 붙일 수가 있어요. 지금 얘가 액터 컴포넌트고 얘는 씬 컴포넌트거든요. 얘는 어떻게 붙이냐면 메쉬에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소켓 위치에도 붙일 수 있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캐릭터가 뭐 등이라든지 발 양쪽을 다 계산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붙이셔서 그 해당 위치로부터 그림을 그리도록 하면 되겠죠.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이 또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많은 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